신탁을 통해 재산 관리를 관리하려 했으나 네버랜드 등 주요 자산을 신탁 재산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신탁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K 신탁의 저자 트러스트 스페셜리스트 박현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챕터 0, 그중에 첫 번째 밥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마지막 후회라고 해서 소제목을 제가 정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시사한 바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거 어떤 건지를 가지고 한번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과 남겨진 아이들이죠. 2009년이에요. 2009년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사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었죠.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 준비되지 못한 이별이에요. 주치의가 의료 과실로 인해 가지고 그때 약물을 너무 많이 투입이 된 거였었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거가 사실 놀라웠던 거였고요. 여기 나오지만은 그때 우리 남겨진 자녀들이 그 전까지 몰랐다가 사실은 탁 알게 됐어요. 프린스 페리스 빅이 뭐 해가지고선 당시에 12살, 11살, 7살 이렇게 어린 미성년자였었죠. 꽁꽁 숨겨놨었던 마이클 잭슨의 아이들이었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한 자녀들이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자의 부재가 갑자기 애들한테 발생되니까 애들도 사실은 굉장히 당혹해했던 거였고요. 세 번째는 노출된 사생활이에요. 아버지가 그토록 감출했던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장례식장에 아주 생중계가 되고 전 세계에 드러나게 되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시사하는 바가 사실 크죠. 공간 감춰놨던 막대한 상속을 받던 아이들이 드러나는 게 이게 사실 보통 큰 문제는 아니었던 형태가 되는 거죠. 마이클 잭슨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실 이제 드러나갔는데 우리가 사실 아직 몰랐던 것 중에서 뭐냐면 7천억의 부채와 상속 전쟁의 서막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처음에는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뭐냐 그러면 막대한 부채와 채권자예요. 사망 당시 마이클 잭슨은 한 5억 달러 정도, 지금 하나로 하면 한 7천억 이상 되죠. 이 부채가 있었어요. 그리고 65명이 넘는 채권자들이 유상관리 그 재단에 상환을 청구하며 상속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였었죠. 그래서 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아버지가 살아있었으면, 마이클 잭슨이 살아있었으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컨트롤 되면서 상환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갑자기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뭐 자다가 뭐 정말 죽는 형태다 보니까 이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불완전한 재산 관리인데 분명히 뭐냐면 마이클 잭슨이 사망을 했을 적에는 마이클 잭슨에 대한 것은 신탁으로다가 잘 관리가 됐을 거라고 사실은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어요. 모든 사람들 다 그랬었죠.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항상 변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기 신탁에 대한 거에 대한 내용들, 자기가 만약에 사망하거나 어떻게 돼서 어떻게 해줘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신탁을 통해 재산 관리를 관리하려 했으나 네버랜드 등 주요 자산을 신탁 재산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공문은 다 쓰고 이제 뭐 신탁 원부 다 쓰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 그거를 가지고선 그 계좌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신탁 계좌에다가. 근데 그 신탁 계좌에다가 집어넣는 마지막 부분들에 대한 거를 사실 못하고 갑자기 황망하게 자다가 숨졌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거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국가에서는 이게 유언 대용 신탁이라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사망을 하다 보니까 재산이 이게 진짜 그것이 맞는 건지, 이게 자녀들한테 상속이 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마이클 잭슨의 재산이 맞는 건지 해서 결국 모든 재산이 법원에 공개되는 그 프로베이트라고 하는데 그 프로베이트 절차를 다에 대한 검인 절차의 과정으로다가 다 넘어가겠어요. 그러면서 마이클 잭슨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부채부터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 형태다 보니까 이 자녀들을 감춰주고 또 마이클 잭슨이 가족들한테 챙겨주려고 했었던 그런 모든 계획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였었죠. 이게 무너진 성 가혹한 시선이 정말 이게 문제예요. 뭐냐 그러면 할머니 되시는 그 어머니죠. 캐서린 여사가 아무리 헌신적으로 사랑만으로다가 이 아이들 할머니로서의 이거를 막 돌봐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닥친 거대한 위협을 막을 낼 수는 없었어요.
뭐냐면 언론에 갇혀놓는 시죠. 이 파파라치도 같은 데들 있죠. 평범한 성장기를 박탈당한 채 가십거리로 소비되는 일상. 애들의 사생활이 그냥 다 노출되고 또 걔네들이 뭐 법원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정말 일단 다 오픈된 거 있었죠. 가정 내부의 권력 다툼. 그렇죠. 여하튼 간에 막대한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빚이 7천억이 있다 하더라도 조단위 부분들에 대한 유산이 있으니까 막대한 유산을 둘러싼 친척들의 후견인 소송과 불신, 뭐 서로 간에 네가 뭘 했느니 안 된다니 이런 가족 간의 불신과 싸움이 이렇게 났고요. 보호막의 소멸이에요. 가장 큰 아이들의 충격은 아버지가 평생 쌓은 네버랜드라는 무너지고 아이들은 세상에 소용돌이 속에 내던져졌다는 것이죠. 이 마이클 잭슨이 사실은 자녀들을 굉장히 사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몰리는 부분들에 대한 거. 그러니까 결과적인 건 유언대용 신탁을 그렇게 잘 써놨다 하더라도 결과적인 건 살아생전에 다 마무리를 갖다가 탁탁 쳐놓던지 아니면 하는 과정의 것만이라도 먼저 이렇게 좀 너무 넘겨놨어야 되는데 그냥 맨 마지막에 가서 한꺼번에 하지라고 했던 그런 계획이 사실 잘못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다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된 결과가 된 거였었죠. 신탁 가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 부분들에 대한 건데 이 마이클 잭슨의 비극은 준비되지 않은 상소, 그죠? 갑자기 밤에 뭐 약물로 해서 사망했으니까 남겨진 이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보여줍니다. 법적 분쟁 방지, 그렇죠? 말 그대로다가 유언대용 신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놨으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채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확실하게 해놨으면 이 법적 분쟁 방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자녀들의 사생활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그러면 프로베이트에서 법원의 그 유언장 검인 부분들에 대한 거, 재산 검인 이런 거에 아이들이 노출되지 않고 사생활이 그대로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부분들이 다 노출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지속 가능한 자산 관리가 될 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거가 너무 안타까운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계획을 잡는 것, 신탁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중요하고 또 어떤 계획을 잡았다 그러면 정말 그 트러스트 스페셜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갖다 받고 그 가이드라인을 협상한 다음에 그거를 수탁사에 가가지고 탁 메모리를 줘놨으면 정말 괜찮은 건데 그걸 완벽을 기하려다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간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가족과 내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것은 신탁이에요. 신탁 부분들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제 드리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런 내용들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마이클 잭슨의 사례가 사실 얼마나 좀 안타까운 형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1가지의 세상에 이런 일 해서 제가 11가지 부분들에 대한 거를 쭉 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오늘 첫 번째 순서로다 마이클 잭슨 부분들에 대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이야기 가지고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